어느 순간부터 이제 틱으로 이제 내원하는 친구들 수가 진짜로 많이 늘었고요. 네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면 이 치료가 그렇게 좀 어렵지 않았어요. 일정 범주까지 치료를 해서 틱이 없어지고 나면 그 상태를 아이들이 웬만하면 유지를 했습니다. 성장기 때.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틱이 다 치료가 돼서 치료를 종결했는데 한 1년 뒤에 또 틱이 나왔다고 연락이 오시는 이런 경우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상해서 이런 아이들의 이제 공통점이 뭐지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이 친구들이 이제 점점점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실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아이를 둔 구독자님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두뇌 발달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법과 해결책 알려드릴게요. 네, 21년간 두뇌와 마음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한의사 노충구라고 합니다. 예, 뇌신경을 연구한 한의사님은 저희 교육대기자TV에 처음 모신 것 같아요. 그럼 네. 계기가 좀 있으셨어요? 네. 저한테 오실 때는 이제 병명을 가지고 오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뭐 ADHD인가요? 뭐 불안장애인가요? 강박인가요? 네. 그러니까 병명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병명 안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둬놓는 게 좀 많이 싫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렇게 ADHD나 이런 이제 진단명을 잘 안 씁니다. 그냥 다만 아이들이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네네. 지금까지 아이가 커오는 과정에서 네. 이 뇌발달의 연결고리가 약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숨어 있을까? 네. 그 부분들을 찾아서 잘 연결만 해준다면 지금 ADHD나 무슨 뭐 강박이나 난독증이나 이런 병명을 굳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붙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냥 우리 아이의 그냥 약한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왔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연결이 됐을 때, 네. 정말 기적처럼 아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우리 아이 때문에, 정말 집안에 아버님, 어머님 맨날 다투셨다. 한 친구 예를 들자면, 일단 ADHD가 너무 심해서, 네. 이제 정신과에 가서 ADHD 진단도 받고, 네. 약도 먹고, 네.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선 여전히 행동이 네. 이제 거칠고, 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도 그 아이를 알 정도로,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치료를 진행하면서 뇌의 이제 불균형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지면서 이 아이가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요.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으로도 되게 불안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깨도 한쪽이 내려가 있고 골반도 틀어져 있고, 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신경의 해부학적 구조가 이미 이제 균형이 깨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자기는 걸어가는데도 휘청휘청 되면서 걸어가니까 옆에 친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부러 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옆에 친구가 나 왜 건드려? 예. 그러면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럼 옆에 친구는 거짓말 하지 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억울해하겠죠. 예.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볼 때는 항상 이제 문제에는 이제 예, 이 친구니까. 아이의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이제 선생님도 이 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친구들도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1년, 2년 쌓이다 보면 항상 지적만 받고 문제란 얘기만 듣다 보니까 네네. 이 친구도 감정이 되게 안 좋아져요. 네. 그래서 항상 불만이 많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방어 기제가 자꾸 이제 예민해지면서 이제 툭하면 이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이제 신경의 균형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자세도 점점 반듯해지고.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별거 아닌 소리에도 자꾸 이제 시선이 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뇌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조율이 되다 보니까 집중하는 시간도 전에는 뭐 10분 집중하기도 어려웠던 친구가 30분, 40분 이상을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식의 표현을 하냐 하면, 뇌의 불균형들이 이렇게 개선이 되다 보면, 엄마, 나 요즘 수업이 들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부모님들 좀 황당하죠. 네. 아니, 한국말로 했던 수업을 그럼 넌 지금까지 안 듣고 있었단 얘기니? 예.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한쪽 귀로 들어왔던 내용이 이제 반대쪽으로 그냥 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뇌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이제 처리 과정이 잘 안 일어났던 친구들이 뇌의 균형들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뇌 기능이 이제 정상화되면 귀로 들려오는 수업 내용이 실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신간을 내셨는데요. 네, 결국 네. 해내는 아이들의 비밀이라는 책에서요. 뇌의 불균형과 아이의 학습 그리고 정서 문제를 좀 다루셨잖아요. 네. 첫 번째 캐치프라이즈였는데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뇌 불균형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하는데도 이제 성과가 잘 안 나온다면, 뭔가 우리가 그릇에 열심히 담았는데, 그게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이제 흘러 넘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 비유를 드릴 때, 우리의 두뇌를 좀 그릇으로 비유를 많이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습을 열심히 한다는 건 그릇에 이제 담는 과정인데, 이제 두뇌가 균형 있게 좀 잘 크고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이렇게 담으면 그릇에 담기는 거죠. 그리고 담기다 보면 재밌으니까 조금 더 담고 싶은 마음도 그렇겠죠? 들 텐데, 만약에 이 두뇌라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딘가 기울어지고, 어딘가 구멍이 나 있다면, 네. 열심히 담는데 새 나가고 있어요. 예. 예. 그럼 안 담기겠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예. 열심히 담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 중에는 열심히 담다 보니까 오히려 그릇이 엎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강남이나 이제 이런 쪽의 아이들 중에서는 실제로 부모님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시키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릇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그러다 있죠. 보니까 네, 네. 실제로 이제 번아웃이 오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공부를 거부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는 뭐 ADHD가 아닌가, 뭐 ADHD 약도 먹어보고 이러다가 이제 찾아서 뭐 저희한테 오시기도 하는데 그 친구들이 보면 결국 두뇌라는 그릇이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 영역들이 뭔가 기울어 있고 깨져 있는 부분들을 돌봐주지 않은 상태로 네네. 계속 담기만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릇에서 이제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뇌발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인가요? 그렇죠. 네. 네네. 그걸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결고리들이 뭔가 잘 안 돼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전구를 밝게 비추는데 네네. 뭔가 전원을 꽂아서 그 전력이 불을 아주 밝게 비추려면 예를 들어 이제 뭐 한 100개의 선이 100개의 전력이 딱 와서 불을 이만큼 밝힐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100개까지 발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 30개, 50개, 70개 막 발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발달이 잘 안 되고 아니면은 너무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한다 그 과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신경 발달을 이제 방해를 해버리면 네. 오히려 그 신경망들이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100개 정도는 발달해야 이 정도 밝기를 유지할 수 있는 친구인데 한 70개, 80개밖에 이제 밝힐 수 없는 친구가 이제 억지로 계속 이제 전력을 쓰다 보면 오히려 이제 전력이 더 다운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도 저희가 보는 거는 아이가 지금 그만큼을 이제 감당하고 있는데 네. 그거보다 이제 자꾸 더 많은 것을 시킨다고 그 아이가 그걸 다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맞춰서 가져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뇌 발달도 조금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네. 그리고 이제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네. 이제 뇌 발달보다는 이런 이제 뇌 발달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공부만 많이 하자. 그냥 열심히 담기만 하자라는 쪽으로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부모가 알아야 될 그 그릇, 뇌 발달은 어떤 특성일까요? 이 뇌 발달이라는 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 이제 과정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발달을 하는데요. 보통 뭐 1세에서 4세 정도의 연령대에서는 이제 건강과 관련된 뇌 영역들이 많이 발달해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그냥 우리 아이가 좀 건강하게 커졌으면 좋겠다. 이제 잠도 좀 잘 자고, 그죠? 그 다음에 잘 안 아프고, 밥 먹고, 이제 대소변 잘 가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건강하게 크기를 이제 바라는 시기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시기에서도 뭔가 발달이 좀 약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네. 그 부분들이 추후에 더 상위 영역, 학습과 관련된 뇌가 발달할 때 네.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일까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수면 쪽이 좀 약한 친구다. 어렸을 때부터 잠을 재우는 게 너무 어렵고 네네. 중간중간 자주 깨고 예. 그랬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그 이제 수면과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 커가는 과정에서 이제 집중력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어요. 예. 네. 뇌의 각성 상태가 수면 상태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이제 능력들이 충분히 좀 발달을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이 약했다 그러면 더 네, 쌓이는 네. 그러면서 어렸을 땐 그냥 수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제 6세, 7세 뭐 이때는 그냥 아이가 조금 예민하고 좀 산만한 것 같다. 이제 이 정도의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학령기가 돼서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도 이런 예민한 문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네. 뭔가 주의가 좀 산만하고 네. 집중을 잘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사실 뿌리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수면 문제가 네. 초등학교 때의 어떤 이제 집중력하고도 이제 또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감정 문제로 생각하실 수도 있네요. 오해해서. 네네네. 그렇죠. 어.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제 4세, 5세 막 이때가 이제 정서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발달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정서랑 관련된 뇌의 이제 중간 이제 변형계 부분들이 조금 불안정하게 발달하는 네네. 친구들은 이제 긴장이나 불안, 이제 흥분, 뭐 짜증 이런 이제 부정적 감정들을 조절하기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의 문제를 이제 부모님들은 좀 성격이 아닌가, 그냥 좀 심리적인 부분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는 감정의 기복이 크다든지. 네, 이렇게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단순한 감정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정의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잠깐 그랬다 또 괜찮았다가 이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키우면서 이런 문제를 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내면에 이제 저 안쪽에 사실 뇌의 불균형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공통적으로 수면 지금 몇 가지를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수면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발달상에서 수면의 놓치는 문제, 그 다음에 약간 면역 쪽은 이제 감기가 어쩌다 감기 걸리는 건 괜찮은데 네. 거의 뭐 이제 1년 달고 내내 사는. 감기를 네네. 달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염도 맨날 달고 있거나, 그 다음에 뭐 알러지도 항상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신경계 쪽에 되게 부정적 영향을 계속 줍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 신경계가 우리 몸의 이제 센터 중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면역 관련된 부분도 위치가 거의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경계가 자꾸 균형이 깨지는 친구들이 보면 면역계도 같이 좀 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아이의 어떤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사실은 다른 문제일 수도, 원인이 다른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일 것 그러니까 같아요. 성격 탓이 아니라. 네, 저희가 보는 관점은 성격이라는 게 결국은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차이들이 성격이라는 걸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성격의 근원이 어딘가 보면 결국은 이제 뇌에서 나오는 거죠. 이때 뇌는 아이들마다 많이 다른가요? 두뇌 유형이? 그렇죠. 네. 아이들마다는 이 뇌라는 이 신경 영역은 이제 워낙 이제 민감하고 예민한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발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우리가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제 빛이 이렇게 무지개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패턴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사이사이에 보면 각각의 또 이제 그 스펙트럼 차이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이 신경 영역은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이제 문제다 아니다 이렇게 좀 나누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스펙트럼 아이들마다의 그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스펙트럼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사실 이 아이들이 커나가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냥 병이다, 병이 아니다라는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아이가 좀 산만한데, 이 산만함이 그냥 아이니까 좀 산만한 건지, 아니면 정말 ADHD라서 산만한 건지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조금 긴장 불안이 높은데 이게 그냥 성격인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뭔가 치료를 해야 될 만큼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십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는 ADHD일까요? 아닐까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불안장애일까요? 뭐, 강박증일까요? 아니면 그냥 성격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딱 나누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치료하면서 관찰해 왔던 바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뇌가 이제 불균형하게 이제 발달을 하는데, 이 약한 쪽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신적 스트레스나 뭐 신체적 스트레스나 이런 외부 자극들에 의해서 발달이 자꾸 방해를 받게 되면 이 차이들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가 성격이라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 어느 순간부터 근데 조금 과한데? 이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을 넘어가서 더 많은 차이가 벌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병명이 붙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이런 병명이 이제 붙기 전에 이럴까 저럴까 조금 중간 경계선상에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을 줘서 아이들이 균형을 좀 회복하면서 이게 이제 일반 범주에서 건강하게 크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 보면 그냥 ADHD가 아니면 그냥 산만한 거는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건가?
아이가 좀 불안해하는데 그냥 이거 성격인 것 같으니까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계속 지켜보다가 결국 나중에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을 때 그때서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이제 진단명이 그때서 나오거든. 그럼 그 전에 이해를 한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선천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영역인가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천적인 이제 차이들은 뭐 체질이나 성격 어느 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커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약한 부분을 계속 자극을 하게 되면 이 약한 쪽이 좀 데미지를 받겠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잘 극복해서 가는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커가겠지만 이제 약한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데미지들이 와요. 그러다 보면 자꾸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좀 특성들을 좀 이해하면 그 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보살펴주고 어떻게 도움을 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나 많거든요. 틱도 뇌 불균형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틱장애를 이제 쭉 치료해 오면서 이렇게 지켜봐 왔을 때 과거보다 요즘에 이제 틱장애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환경적으로 이 신경 쪽을 좀 자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널리 좀 보급이 되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스마트폰, 영상 이런 쪽에 이제 노출이 너무 많아졌죠. 그런 자극들이 아이들의 그 약한 신경들을 계속 너무 과자극을 하면서 신경 발달 상에 이런 이제 불균형의 차이들을 너무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운동이나 감각을 조율하는 그런 신경들이 잘 조절이 안 되면서 이런 이제 틱이라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면 이 치료가 그렇게 좀 어렵지 않았어요. 일정 범주까지 치료를 해서 틱이 없어지고 나면 그 상태를 아이들이 웬만하면 유지를 했습니다. 성장기 때.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틱이 다 치료가 돼서 치료를 종결을 했는데 한 1년 뒤에 또 틱이 나왔다고 연락이 오시는 이런 경우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이런 아이들의 이제 공통점이 뭐지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이 친구들이 이제 점점점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스마트폰이 이렇게까지 영향이 큰가? 이런 걸 이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원래는 치료를 하면서도 이제 학교를 다니는 기간에는 이제 치료가 조금 속도가 늦던 친구들도 방학이 되면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방학이 되길 되게 많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방학인데 틱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스마트폰 집에서 봤어요? 정말요? 학교를 안 가니까 아침부터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방학도 이제는 이제 저희가 긴장하고 뭔가 주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됐어요. 원장님의 말씀 중에서는 이런 부분이 제가 기억에 남는데 어떤 지금의 현상이 지금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앞전 단계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게 쌓여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다. 특히 지금 중고등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에 워낙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그 학습적인 부분도 단순히 학습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발달 단계에서의 문제가 쌓여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공부로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지금 청소년 중에 없고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는 친구들은 그럼 그 전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잘하는 친구들 중에 실제로 이제 부모님이 잘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이들의 뇌발달 과정에서 이제 기본 영역부터 차근차근 안정적으로 좀 잘 발달하고 있는 친구들이 굳이 부모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하고 싶고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잘 하는 거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뇌발달적인 공통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있습니다.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봤을 때 이제 공부 잘할 친구들은 보면 눈빛이 좀 다르죠. 얼굴 표정도 좀 다르고 태도, 자세도 좀 다릅니다. 사실 저희가 아이들을 이렇게 이런 불균형의 문제들을 개선하다 보면 실제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학습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학습을 좀 포기하고 그냥 힘들고 버거우니까 그냥 놓고 있던 친구들도
뇌의 기능들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조금씩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눈빛이 바뀌고. 네. 네네. 그래서 그게 누군가의 잔소리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가 되게 이제 잘하는 아이를 보면 그 친구는 보통은 스스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한다는 건 본인의 뇌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렇겠죠. 그런 긍정적인 생각과 어떤 목표의식과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런 결과를 만들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뭐 좋은 선생님, 좋은 이제 부모님의 어떤 좋은 조언 이런 것도 분명히 그런 친구들한테 시너지가 나겠지만 뇌의 발달이 뭔가 불안정한 친구들한테는 네네. 아무리 옆에서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받아들이기 좀 이제 거부를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반항을 하거나 학습에 대한 이제 약간 부모님의 잔소리로 여기면서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네. 그런 식으로 좀 학습을 좀 거부하는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는 아이들은 실제로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이제 능동적인 이제 뇌 상태라고 보면 되고 이 뇌 발달이 뭔가 조금 이제 불균형하게 가는 친구들은 이제 외부 자극에 너무 민감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좀 잘해보고 싶은데 뭔가 이런 불안정함으로 인해서 외부에 오는 자극들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부분도 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신경계가 불안하니까 알게 모르게 자꾸 불안하고 긴장이 되는 그런 이제 부정적 정서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일어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학습이라는 걸 해나가는 게 이제 쉽지가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누군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이 그저 공부라는 어떻게 보면 뇌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이제 고차원 영역들을 놓고서 왜 그거를 못하지? 왜 노력하지 않지?라고 말하는 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꾸 반감을 얻게 되는 이제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불균형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불균형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아이들의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뇌의 균형 발달은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세나 체형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네. 불균형 개선은 첫 번째로요. 네네. 자세요. 네네.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음식. 보통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좋은 거 이제 많이 이제 먹이려고 이제 애를 쓰시는데 아이들이 크다 보면 점점 이제 밖의 음식들에 이제 노출이 많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아이들이 이제 과자, 음료수,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사 먹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음식들이 실제 뇌를 되게 민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당 성분들이 이제 몸에 흡수가 됐을 때 실제 이제 뇌 자체를 되게 흥분시켜요.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당이 떨어지면 이제 이 흥분 상태는 급격히 다운이 되면서 약간 짜증 상태가 됩니다. 이제 정서 상태인데요. 이제 정서적인 부분도 아이들 뇌 발달에 이제 계속 이제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긴장이나 불안 그리고 어떤 두려움 그리고 좀 지속적인 짜증 상태 이런 이제 부정적 감정 상태가 좀 지속이 되면 그것들은 이제 뇌 발달에 되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 감정 상태는 뇌의 이제 편도체라는 영역들을 이제 좀 과민하게 만들고 그쪽이 너무 이제 과민해지면 우리 뇌는 이렇게 생존 모드로 세팅이 돼요. 생존 모드는 감각을 되게 예민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상위 기능인 어떤 성장 발달적 관점보다는 오늘 하루하루를 이제 생존해 나가는 쪽으로 모든 이제 신경들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소리에도 이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내가 차분하게 이제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들을 좀 경계하는 식으로 신경들이 좀 예민해집니다. 그럼 이 책의 제목이 핵심일 것 같아요. 결국 해내는 아이들의 비밀을 원장님의 관점에서는 두뇌 발달 측면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그 두뇌 발달의 핵심 비밀, 공식은 뭘까요? 아이들이 이제 이 뇌발달 과정에서는 이제 균형이라는 발달이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균형적인 부분이 갖춰져야 신경 간의 이제 통합이 일어나고 통합이 일어나야 또 다음 차원의 영역들이 이제 발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뇌발달 과정에서 어떤 이제 균형적인 부분과 통합 그리고 이제 성장 이런 과정들을 저희 좀 중요하게 보는데 이제 균형이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단순한 이제 생활 속에서의 어떤 이제 균형하고 좀 달리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건 조금 이제 뇌 관점에서 이제 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잘 발달을 해 나가야 아이들이 이제 건강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이나 학습적인 부분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발달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노력이 실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친구라면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면 네.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희망적인 네. 부분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